안녕하세요. 사람을 건강하게 인강한 이온 최서우 원장입니다. 20대, 30대 여성에게는 난소의 문제가 다른 연령층보다 더 크게 다가옵니다. 대부분 임신을 앞둔 미혼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연령대에 여성이 난소에 생기는 질환 중에서도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병증이 자궁내막증의 일종인 난소의 내막종입니다. 현재의 상태도 난소 기능 저하로 인한 난임을 유발하기 쉬운데 여기에 수술이나 호르몬 치료가 더해지면 문제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난소에 내막종이 있을 때에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해야 성공적인 임신까지 이룰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자궁내막증 때문에 난소에 혹이 생기는 기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궁내막증은 생리혈의 역류를 비롯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자궁내막 조직이 복부 주변이나 더글라스와 난소, 난간 등의 주변 장기에 착상하여 침투, 혈관의 신생, 조직의 성장을 거치는 질환입니다. 보통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생리통이나 골반통이 너무 심해져서 원인을 찾다가 발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질병이 생긴 후 진단이 되기까지 5년에서 10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본원에 내원하신 분들의 병력을 청취해보면 생리통 시에 하복부에서 허리 등으로 이어지는 심한 통증 때문에 힘들어 하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검사한 후에야 난소에 혹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 혹의 크기가 적지 않은데 3cm를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보통 난소의 혹은 7cm가 넘지 않으면 추적 관찰하는 방법을 취하는데 통증이 심하면 수술을 권유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크기가 크지 않고 통증이 없다면 수술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난소혹으로 인한 통증은 한방치료를 통해 깨끗이 사라질 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어지는 영상에서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궁내막종 제거 수술이 난소 기능 저하를 일으키는 원인을 난소의 해부학적 구조를 바탕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난소의 속질은 섬유근 조직 및 혈관 조직이 풍부하고 바깥쪽의 피질에는 난포, 황체, 백체 등이 분포하여 전체적으로 입방상피로 덮여 있습니다. 수술의 과정에서 난소 피질에 있는 중요한 기관에 필연적으로 손상이 생깁니다. 크기가 클수록 혹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손상 부위의 정도가 커집니다. 특이한 것은 한쪽 난소에 수술을 받았는데 전체적인 난소 기능 저하가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AMH 수치가 급격하게 낮아지는데 심한 경우에는 바로 주기폐경 진단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이 난소 내막종 수술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치료해야 난소 내막종 때문에 저하되는 임신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난소 내막에 생기는 혹은 오랜 시간 동안 같은 환경에 놓여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즉 역류한 내막 조직이 대식세포에 의해 제거되지 못하고 계속 자랄 정도로 아랫배의 혈류가 약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자궁과 난소가 차다는 뜻인데 밭이 추우면 씨앗이 싹을 틔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난소의 혹을 치료하는 처방은 아랫배의 한기를 몰아내고 혈양을 개선하는데 이 과정에서 혹이 성장을 멈추고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단 모든 내막종의 크기가 일률적으로 감소하지는 않고 생성 시기가 오래되지 않을수록 둘러싼 막의 두께가 얇을수록 쉽게 작아집니다. 이렇게 내막종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통증도 제거되고 임신을 위한 환경이 개선됩니다. 그래서 난소의 혹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처방인 반총산을 난임의 명약이라고도 합니다. 갑자기 알게 된 난소의 큰 혹 때문에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난소의 혹 때문에 수술을 고민하신다면, 특히 미혼이라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꼭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